kill by ballot. 물론 그동안 계속 저항해요. 그리고 뭐 또 화끈한 기회가 오면 아주 화끈하게 저항해서 끌어낼 수도 있죠. 정말 온 국민이 막 분노한다. 그거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 흐름대로 가고 차분하게 선거에서 이기고 그다음에 이겨놓은 선량들. 아니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정치인과 정치인 후보자들이 있었다면 미리 있다면 이 일이 벌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당선시켜놨더니 관리감독 AS 안 해주면 또 엉뚱한 짓 해요. 그러니까 상시적 AS 체제를 가져야 돼요. 상시적 관리감독 체제를 가져야 돼요. 즉 선거구 유권자 조직은 이 사람의 당선뿐 아니라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지금 무슨 법안 이거 이렇게 발의해서 이렇게 통과시켜라. 이런 법안 발의돼 있는데 그건 막아라. 국감에서는 이거를 건드려야 된다. 이 사람 여기 지금 국회의원들이 한 20명 스크럼 짜가지고 이런 어떤 행사를 벌여야 된다. 이걸 계속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게 선거구 유권자 조직이죠. 제가 노래 불러왔던. 저게 한 선거구당 평균 한 200~300명 정도가 회비 내면서 계속 세뇌 탈출이나 혹은 그거보다 더 좋은 유튜브를 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중무장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한 선거에 한 200~300명, 전국 평균 한 5~6만 명 되면 대한민국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거.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식별하고 모이고 서로 십시일반으로 뭐 회비 한 4~5천 원씩 출연하고 그리고 매일 공부하고 이 습관이 안 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행태가. 이건 문화거든요. 이 문화가 우리한테 아직 낯설기 때문에 우리가 쭈뼛쭈뼛하고 부끄럽고 뭐 어쩌고 교회별로 나눠져 있고 혹은 무슨 동문별로 나눠져 있고 고향별로 나눠져 있고 뭐 이래서 이제 또는 자기 해온 분야 뭐 공무원인지 군인인지 무슨 사업가 뭐 사업 기업체에서 근무했는지 의사인지 이거 분야에 따라서 이제 언어가 또 다르잖아요. 대한민국이. 좀 그렇죠. 공용의 자유시민 언어와 사상, 행태 이게 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번에 기독교 주류가 저런 식으로 자기들의 집회 언어는 기도의 언어, 간구의 언어를 쓰겠다. 자기들은 기존 정당 정치와는 좀 거리를 두는 시민으로서 포지셔닝 하겠다. 자기들은 탄핵에 대해서 그냥 일단 묻고 반문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야 이거 진실 진정성의 문제가 있어. 좀 더 생각해 봐야 돼. 라는 입장을 취하겠다. 자기들은 선거구 유권자 조직 그리고 상시적인 정당 정치 지도 편달, 관리 감독 조직 이런 것을 좀 고려하겠다. 이런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전율을 느끼고 또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 보수혁명과 탄핵 난동 문제가 있겠죠. 이게 이제 문제의 뿌리는 오바마 시절 부통령 조 바이든, 그 아들 헌터 바이든입니다. 이 인간이 우크라이나 석유회사 브리스마의 이사였는데 부패 혐의가 있다고 이제 소문이 쭉 돌았어요. 근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루첸코가 위기에 몰렸었습니다. 이거 왜 위기에 몰렸냐? 아주 잔인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부패 추방 운동가 여성분이 황산 테러를 당한 다음에 황산 테러 당해서 이게 얼굴이랑 숨구멍 이런 게 다 문드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나 물러날 수도 있다. 아직 안 물러났는데 정치 위기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첸코가 이제 생명선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그 트럼프의 최측근인 친구기도 하고 뉴욕시장을 했던 할배 길리아니를 접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리아니 할배가 딱 보니까 길리아니를 접촉해서 이제 루첸코가 옛날에 바이든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압력 넣고 말이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이제 속이 타거든. 이거 내가 한 건 할 수 있겠다 해서 길리아니 할배가 이제 막 올해 이제 봄부터 나선 거라 이게. 그래가지고 이 길리아니 할배가 이제 지난 5월에 이제 젤렌스키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이 대통령 당선자 신분일 때 만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만나겠다고 하고서 지가 막 바깥에서 나 이제 젤렌스키 만나서 말이야. 그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저게 캘 가능성 좀 높여보려 그래. 이러고 지가 막 자가 발전을 하니까 이제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길리아니가 젤렌스키 만나는 걸 안 하겠다고 이제 뒤로 뺐네.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흘러오니까 루첸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길리안이 믿고서 갈 수가 없으니까 입장을 변경한 거예요. 바이든의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 젤렌스키의 파트너인 레시첸코라는 사람은 이제 길리안을 딱 겨냥해서 이렇게 말하죠. 길리안이는 외교에 끼어들어 우크라이나를 협박했다. 길리안의 죄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 즉 우크라이나 파트에서 지금 바이든의 아들이 뭘 잘못했는지 증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고약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길리안은 죽을 자리에 몰리니까 지금 좌충우돌 중이에요. 엊그저께 한 4일 전에는 트위터에 살벌한 트위터를 날렸다고. 이런 트위터 날리면 이제 죽는 길로 가는 건데 뭐라고 날렸냐. 지난 7월 국무부 대우크라이나 특사 볼커가 자기 길리안이를 젤렌스키 측근에 소개한 다음 길리안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트위터에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똥이 국무부로 튀는 거거든, 저게. 아주 고약하게 엮였다고요. 자, 이쯤 되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주류 제도권 보수 언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트럼프 이제 아주 죽여버리겠다고 다 나서고 있고 이러니까 또 조중동까지 수구 기득권 언론이 일제히 이제 칼을 뽑고 이제 다 튀어나오고 아마 우파 유튜버에 어른급 된다는 사람들도 다 이제 칼 뽑고 다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 전혀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제가 김대중 굉장히 싫어하지만 김대중 말 중에 저 말은 정말 제대로 된 말이 있다. 저게 뭐냐면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예요. 저게 굉장히 정치라는 건요. 다원적 차원에 걸쳐서 작용 반작용이 무한히 일어나는 복잡계예요. 컴플렉스 시스템입니다. 저게 복잡계이기 때문에 저걸 이제 아마 공학에서 자연과학에서는 복잡계라고 부를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태. n개의 요소가 있는데 그 n개의 요소가 모든 다른 n-1개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일단 첫째, 트럼프가 1 손해보면 바이든은 100 손해봅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것의 원래 뿌리가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문제인데 헌터 바이든이 문제적 인간이거든. 오죽하면 조 바이든 따라서 중국 갔다 온 다음에 헌터 바이든이 운영하는 별로 저것도 없는 아무 실체도 없는 PEF, 콜링크 같은 PEF 펀드가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 은행으로부터 무려 10억 달러, 1조 2천억을 출연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조국 씨는 혹은 조국 씨가 아니겠지. 콜링크 한 사람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콜링크 사람들은. 왜냐? 거기는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2천억을 현금으로 받았어, 제대로. 콜링크는 뭐야? 회사 설립한 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펀드 회사 뒤에 딱 없고 우리 6천억 원 받기로 했습니다. MOU 체결해 놓고 나선 그 다음엔 돈 안 받았잖아요, 현재까지. 일종의 이제 분위기 잡은 일종의 분위기 잡고 이제 실속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진짜로 심각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일종의 사기당한 거라고요. 왜냐면 MOU라는 거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거든요.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돈이라는 건 통장에 찍혀봐야 한다. 돈. 통장에 찍혀봐야 할 일이었거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든으로 결국 이게 같이 간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몸을 상하면 바이든도 같이 몸을 상해. 그럼 바이든이 손해를 보면 이제 워렌 같은 극좌파가 민주당 안에서 득세를 하게 돼요. 지금 뉴햄셔에 있던 여론조사 같으면 저 극좌파가 더 이제 바이든을 넘어섰어요. 즉 민주당이 이때까지 극좌를 향해서 표류해 왔는데 이게 한층 더 악화돼요. 그럼 민주당이 극좌를 향해서 계속 표류해 가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 미국의 주류 유권자 메인스트림 보터들은 민주당을 외면하게 된다고요. 저게. 그래서 아마 원영석 같은 분은 민주당에 저거 미끼를 문 거다. 저거 잘못된 방향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을 거예요. 이런 거라고요. 저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거기다가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아요. 저거 말고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개싸움 나고 진흙탕 싸움 나가지고 트럼프도 내상 입고 트럼프 내상 입은 것에 100배를 바이든이 내상을 입고 그 바이든이 내상을 입으면 민주당에서 극좌파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지 혹은 민주당 전체 프라이머리 이 과정이 극좌 방향으로 가니까 이제
설사 바이든이 된다 그래도 바이든 공약도 점점 더 극자스러워지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 선거 딱 메인 게임 들어가게 되면 미국 주류 유권자가 민주당을 외면하고 뭐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게 저거 말고도 다른 트럼프의 카드가 많죠. 중국에 대한 카드, 북한에 대한 카드 여러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탄핵 가지고 지금 무슨 우크라이나 문제 가지고 시끌벅적한다고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중 전쟁과 북한 급변 사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 외교안보연구원의 김 교수라는 분은 북한에게 미중 관계의 종속 변수가 되어서 이게 문제다. 그래서 북한이 중로에 붙어가지고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거다. 그러므로 중로를 끌어들이는 다자간 협상 구도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수구 기득권 세력의 관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친중 관점을. 근데 이 미중 전쟁은 트럼프의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라는 핵심 슬로건의 핵심 골격입니다. 그러면 결국 미중전쟁 끝까지 간다는 얘기고 미중전쟁 끝까지 가면 북한의 뒷배인 중국이 무력화된다는 얘기고 북한의 뒷배인 중국이 무력화된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어떤 형식이든 미국의 전면 침공이든 혹은 김정은이 나라를 팔고 튀는 경우든 북한의 급변 사태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급변 사태 조짐이 있게 되면 UNC, UN 사령부가 북한을 접수하게 된다는 얘기죠. 미 국방부가 9월 26일 날 덤포드 합참의장 퇴임과 관련된 해설 뉴스레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한반도의 군사 충돌 급변 사태는 이미 영내에 국한된 문제, 즉 동아시아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의 충돌은 전 지구적 통합 대응이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유엔 깃발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 유엔 깃발 쓸 테니까 너희 중국 개입할까 임마? 너 그랬다가는 그냥 매장이야. 우리가 지금 한반도 북쪽 저 김일성 영생교에 의해서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대량 학살 전체주의 사교 체제를 접수함에 있어서 미국이 거길 먹겠다는 게 아니고 유엔 깃발을 써서 유엔군이 완전히 평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유엔 결의에 의한 임시 행정기구를 설치를 하는 걸 추진을 하고 너희 그래서 중국 네가 유엔 안보리에서 그걸 거부해? 러시아가 거부해? 거부 안 하면 니들도 운타의 운영국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거부하게 되면 오케이. 그러면 UNC 아래서 바로 그냥 유엔군 아래서 그냥 임시행정기구 바로 들어가는 거야. UNCTA가 되는 거야. UNTA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 최소한의 자치 능력을 획득한 다음에 자유조선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자유대한 국가연합 낮은 단계의 자유통일 Free Korea Confederation이 만들어질 거야.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게. 그게 뭐냐. 만약에 이게 물꼬가 딱 북한 급변 사태로 딱 트이기 시작하면 한국 정치 다 바뀌죠. 당연히. 다 바뀌는 거죠. 거기다 마지막까지 자 이런 식으로 대형 그 원자폭탄 슬슬 진행하는 미국 보수혁명부터 북한 급변 사태 같은 급변의 그런 사항 그다음에 아주 그 특이하고 중요한 흐름인 기독교 주류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진행돼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박 대통령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메시징을 하시기 시작을 하죠. 포지셔닝이 나오죠. 현재까지 극도로 절대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사기 탄핵 인격살인의 피해자로 고착시키는 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아니 사기 피해자가 한두 명이에요. 인격살인 돼가지고 매장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피해자가 아니라고 저분은 그렇게 고착시키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사기 탄핵과 인격살인을 규탄해야 되지만 저분을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그 큰 문맥에서 포지션을 시켜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 아시아 자유혁명의 아이콘으로 포지션을 시켜야 돼요. 저분이 이미 오바마와 힐러리에 의한 그 흉악한 체제 아래서도 이미 사드 배치 결정했고 이미 그 통진당 해산 결정했고 이미 전교조 법외노조와 결정했고 민노총
탈퇴 자유화 결정했고 개성공단 철수 결정했고 나아가서 2016년 10월 1일에는 북한 주민의 전면적 자유 해방을 선언까지 했다고요. 사실 이런 일들은 오바마 클린턴 그 마피아 지배 집단 아래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손해보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박 대통령을 아시아 자유혁명의 아이콘으로 포지셔닝 시키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점에서 제가 뭘 더 말씀드리려고 하냐. 10월 3일 날 그랜드 하얏트에서 K-CPEC, 제가 다녀왔던 그 CPEC 미국 그 단체의 한국 버전이 아마 제 추정에는 한 4억 안팎의 그 돈을 들여서 무지하게 화려한 행사래요. 어떤 독지가가 그 돈을 다 대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좀 있죠. 그래, 예를 들면 이제 특정 강사에 대한 항의 전화가 많았어요. 특정 강사가 자격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항의 전화를 받은 K-CPEC 사무국 쪽에서 그 항의 전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그 특정 강사한테 준 거예요. 그럼 이게 개인정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야 뭐 이제 큰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 행사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반응 보이는 사람들은 10월 3일 날 시내에서 한판 붙게 생겼는데 저 하얏트에서 한 사람당 그 10만 원 돈 되는 밥 먹어가면서 장소비만 한 1억 5천 1억 이상 나오는 그런 행사를 어떻게 저렇게 화려하게 쳐벌리냐 뭐 이런 그 비판도 있지만 저는 뭐 그런 점에서는 비판 별로 안 해요. 왜냐 10월 3일에 그렇게 될 줄 알고 저거 준비했겠어요? 저 준비는 한 90일 전부터 했을 텐데 최소한 120일 전이나. 저는 전혀 뭐 그런 비판하고 싶지 않고 제가 알기로 저기에 주요 세션의 사회를 정규재 대표가 보신다는 걸로 아는데 정 대표 및 주요 멤버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마 굉장히 비싼 돈을 들였을 거예요. 제가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CPEC에 계시는 미국 분들이 그 이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운동가들이 아니에요. 좋은 뜻에 의해서 좋은 뜻만으로 움직이는 그 일거수일투족에 다 돈과 이런 게 다 필요하고 그런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온 자리니까 CPEC이면 그래도 미 공화당을 앞장서 가지고 뭐 한 자리 하고 있는 그런 그 법률적으로는 게 러비 대행 재단입니다. 재단인데 러비스트 등록돼 있어요. 미국 의회 여러 가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니까 그 사람들한테 눈 똑바로 듣고 뭐 한번 물어보세요. 박근혜란 인물을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 자리매김시킬 것이며 그 박근혜란 인물의 정치적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냐. 매튜 슐랩한테 물어보세요. 고든 창한테 물어보세요. 만약에 저 정도 거의 3, 40만 달러 그러니까 4억 이짝저짝을 썼다고 저는 추정되는데 저 정도 돈을 써서 그렇게 화려한 자리에서 하면서도 저 질문을 안 한다면 뭐하러 하시냐고. 돈 들인 만큼 저 질문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백하자면 저는 그만큼 돈을 못 들여서 이번에 맷 머와스 왔을 때 공개적으로는 저 질문을 못 했어요. 그러나 비공개 세션에서는 계속 저 질문을 했어요. 그 저 질문을 반드시 이번에 그 정도 돈 들여서 그 정도 왔으면은 반드시 대놓고 물으시라고요. 잠재적으로 박근혜라는 인물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일종의 이건 뉴클리어 밤이다. 한국 정치에서.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그 발휘하는 인물이다. 잠재적으로. 그러면 이분을 어떻게 포지션을 시켜서 어떻게 가치를 매겨드릴 거냐. 여기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을 얘기해 봐라. 하고 닦아 세워주시기를 정규재 대표께 간곡히 요청드리고 만약에 그 정 대표에 의해서든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 그 문제가 전혀 공개적으로 제기되지 않았다. 그럼 저 행사는 원래 가질 수 있었던 가치의 10%도 못 갖추는 그냥 돈자랑 행사로 타락하고 마는 겁니다. 자, 뭐 그게 되든 안 되든 엄청난 보너스 폭약이 우리한테 터지고 있죠. 저들이 조국 일병, 조일병 구하기를 하면서 내부 분열이 심각해집니다. 이미 그 문팔육과 검찰 사이의 내부 분열이 이제 갈 때까지 갔고요. 조국과 참여연대 사이의 내부 분열도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 심각한 내부 분열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참 즐거운 마음으로 관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를 차분히 준비해 나가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번 10월 3일에는 다들 나와 주십시오. 오늘 이번은 자유혁명을 위한 국민저항의 날이고요. 꼭 시청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 교보 쪽이 아닙니다. 아마 행사가 굉장히 여러 번 될 텐데 저희는 일부 젊은 단체들은 미디어워치, 이선번, 심판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팀 턴라이트 이런 데는 강남역 원정 집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원정 집회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명함 전단이나 나눠주실 그런 분들 반드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함 전단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저 볼펜 한 절반쯤 되는 가로 세로 정사각형이고요. 문재인 586 끝장내자 자유혁명 함께 가자 자유혁명 지하철 원정 엑스페디션이에요. 오늘 밤 저녁 6시에서 8시 강남역 9번 출구. 원래는 한 서너 군데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미디어워치 쪽에 분들 또 그다음에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대표 또 저희 쪽 멤버들도 전부 그냥 한 군데 모여가지고 한번 화끈하게 난장 한번 치고 다시 시청 앞으로 돌아옵시다. 이런 의견이어서 역량이 그거밖에 우리가 안 되니까 오케이 그럼 강남역으로 우리가 원정 가서 강북 도심권에서 할 뿐만 아니라 강남 사람들한테 청년들한테 한번 화끈하게 난장을 벌려주고 다시 시청으로 오자. 그렇게 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지선번 심판연대 세뇌탈출 이런 분들은 시청역 7번 출구 한화금융플라자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